자, 오늘 절대부등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절대부등식이 뭐냐. 절대부등식은 자, x제곱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 라고 하면은 내가 여기다가 x에다가 어떤 실수를 대입해도 이 부등식은 성립해 안 성립해? 항상 성립하죠. 그래서 얘와 같이 문자에 어떤 실수를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우리는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로 써줄까요? 이거와 같이 문자에 어떤 실수를 대입하더라도 성립하는 부등식이다. 얘를 절대부등식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습니까? 무조건 성립하는 부등식이 절대부등식이죠. 자, 그러면 절대부등식 결국에 실수에서 놀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겠네요. 그러면은 거기 칸이 많잖아. 거기 하나 좀 필기를 해볼게. 여러 가지 절대부등식 좀 보여줄게. 실수 A, B에 대하여 1번 A가 B보다 크면 A 빼기 B가 0보다 크다. 이거 아까 했죠. 그쵸? 등식의 양변 같은 수를 빼면 부등식의 성질이잖아. 이거 절대부등식이 되는 거예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두 번째. 절대부등식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여건들이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A가 A 이렇게 합시다. A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도 절대부등식이죠? A에다 어떤 수를 대입해서 성립하죠?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세 번째.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이야. 그러면은 A는 빵이고 B는 빵이죠. 얘는 절대부등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하는 우리가 이런 것들로 파생되는 명제들이라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네 번째.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고 일 때 이렇게 될 때 A가 B보다 크면 A제곱은 B제곱보다 크다. 얘도 마찬가지죠. 다섯 번째. 이것도 성질들을 가지고 절대부등식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절대값 A제곱은 A제곱이죠. 그죠? 그 다음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는 A 곱하기 B죠. 그죠? 그 다음 절대값 A는 항상 A보다 자기 자신보다 크거나 같겠지. 맞니?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절대부등식의 유형 1번 완전제곱식. 완전제곱식. 자, 1번 실수 AB에 대하여 A제곱 뿔마 2AB 플러스 B제곱. 얘는 A 뿔마 B 제곱의 형태로 되잖아요. 완전제곱식 형태로 되죠? 얘는 제곱이기 때문에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겠지. 그치? 완전제곱식을 사용해서 절대부등식의 성질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자, 실수 AB에 대해서 A제곱 더하기 AB 플러스 B제곱. 이거 완전제곱식으로 만드는 거 어렵지 않죠? A 플러스 2분의 B제곱 더하기 4분의 B제곱이잖아. 4분의 3B제곱, 그치? 맞냐? 그러면 요 놈은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고 제곱의 앞에 실수 양수 붙었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고 그럼 둘이 더해버렸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게 되겠네. 이것도 절대부등식이 되겠네. 맞습니까?
자, 3번. 실수 A, B에 대해서 이것도 우리 공통수학 1에서 했던 것이거든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플러스도 마이너스 상관없는데 여기 플러스로 돼 있으니까 플러스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요거 우리가 공식 기억하고 있으면 너무 좋은데 오랜만이니까 뭐 리뷰하는 김에 전체 2분의 1배 한 다음에 소관을 다 2배 할 거야. 2배 2배 하면요 자 2a제곱 더하기 2b제곱 더하기 2c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2bc 더하기 2ca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럼 2분의 1에 자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다 가져가. 그러면 a 뿔 b의 제곱 되죠. 그 다음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다 가져가. b 뿔 c의 제곱 되죠. 그 다음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그러면 c 뿔 a가 되죠. 제곱. 그럼 각각 제곱수들이잖아. 그거 더한 거잖아. 얘는 0보다 크거나 같게 되는 거지. 됐나요? 그럼 그 밑에 빼기 있는 거 있잖아. 그것도 우리가 해볼 건데 그 전에 이거 하나 해볼까? 여기서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얘네들이가 다 0이 돼야 돼. 등호가 성립하려면 이게 성립하려면은 얘도 0, 얘도 0, 얘도 0이어야 되잖아. 모두 만족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B여야 되고 and B는 마이너스 C여야 되고 and C는 또 마이너스 A여야 돼. 그 얘네들을 and니까 다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A랑 마비랑 같잖아. 마비는 C랑 같잖아. C는 마A랑 같잖아. 그 A랑 마이너스 A랑 같잖아. 그럼 걔네들이 같으려면은 0밖에 없지. 그치? 그러니까 A랑 B랑 C가 모두 0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등호가 성립할 때는. 그 다음 요번에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 얘네 이제 한 번에 하면 2분의 1에 A 마이너스 B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C의 제곱 더하기 C 마이너스 A의 제곱이잖아. 그게 절대 부등식이죠. 0보다 크거나 같죠. 그치? 등호가 성립하려면은 얘가 0이어야 되고 얘가 0이어야 되고 얘도 0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A랑 B랑 C랑 같다만 해야 되죠. 차이점 기억하세요. 얘는 0이 있고요. 얘는 그냥 같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치? 차이점까지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산술기하 조합평균 가봅시다. 여러분들 교육과정은 산술기하 평균까지예요. 산술기하까지, 산술기하. 근데 조금 나아가서 그냥 조합평균까지 공부해보는 거야. 우리 베이스에서는. 산술기하 조합평균. 교육과정은 여기까지. 근데 공부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부등식 하나 공부한다. 여기까지가 교육과정. 사윤이 아직 필기 중이에요? 다 했어요? 이쪽이 안 넘어갔는데 뭘 다 했어요? 거의 다 했어요. 왜 쪽을 막 넘겨봐요? 언제 끝나나 보는 거야? 그거 끝나겠지 뭐. 함수도 해야 되잖아. 진짜 많아. 양이 계중교과되고 양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진짜 많아요. 9월달에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8월달에 9월에 시험 대비 때도 좀 타이트하게 문제 많이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산술기하 조합 평균을 하기 전에 우리가 좀 리뷰해야 될 거 있어. 삼각비를 좀 리뷰를 해야 되거든요. 이거 가지고 증명하는 거야. 도형으로 증명하는 거거든. 자, 삼각비에서 직각삼각형에서 여기가 별이야. 여기가 별이야. 그 다음에 여기가 세타야. 이거라고 하면 우리 요 자리는 별 코사인 세타죠. 그쵸?
그 다음에 이 자리는 별, 이렇게 사인, 이렇게 먹이는 거 아니야. 사인 세타죠. 맞나요? 그치?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내가 여기가 별이라고 하면은 이 자리가 이렇게 t 먹이는 거니까 별,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지? 맞냐? 요거를 간단하게 뭐 리뷰를 좀 해봅시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1번 이렇게 해봅시다. 자, 도형을 그릴 건데요. 1번, 2번, 3번, 3번까지 쓸 거거든요. 칸 적당히 해서 쓰세요. 반원을 그릴 거예요. 반원. 반원. 자, 이렇게 반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뭘 그릴 거냐면은 여기서 반원에서 여기 전 길이를 좀 따질 건데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 찍어서 요만큼의 길이를 A라고 하고 요만큼의 길이를 B라고 할 거야. 그럼 지름이 A 더하기 B지? 그치? 그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예요? 2분의 A 더하기 B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직각삼각형 하나 만들어 볼 건데 아무 데나 찍으면 원주각의 성질에 의해서 여기서 올려서 이렇게 내리게끔 수선에 안 맞았네. 그럴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쪽에 내리게끔 할 거거든, 수선해발을.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 거예요. 직각삼각형. 이렇게. 그러면 지금부터 색깔 표시해서 요만큼의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은 반지름의 길이기 때문에 2분의 A 플러스 B가 된단 말이지. 요만큼의 길이는. 맞습니까? 네. 자, 그다음 얘는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건 수선해발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요 길이는 우리 중학교 때 했던 거 A 곱하기 B 요거의 제곱은 A 곱하기 B잖아. 소공식이라 부르기도 하죠. 이게 소 이렇게 써있잖아. 소. 그래서 저 자리는 루트 A예요. 여러분들 얘네들이 비교하면 누가 더 커요? 삼각형에서 빗변이잖아. 항상 얘가 크다고. 알겠나? 근데 얘가 이 반원에서 노는 게 아니라 그냥 숫자로 놀아봐. 숫자로만 놀면은 자 A가 1이고 B가 1이야. 그럼 얘가 1 되죠. 1, 1이면 같아지죠. 맞습니까?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 그림에서 파란 색깔로 해볼게. 파란 색깔로 여기가 A고 요게 B야. 요렇게. 둘이 같아지는 거지. A랑 B랑 같다 놓는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서 반지름의 길이도 2분의 A 플러스 B도 요거지만 루트 AB도 요거죠. 그럼 얘는 등호까지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럼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언제예요? A랑 B랑 같을 때입니다. 요걸 우리는 산술 기하평균이라고 하는 거야. 요게 산술평균, 요거 기하평균입니다. 여러분들 두 과목 시험 봤어. 국어랑 수학을 봤어. 평균 되려면 어떻게 해? 더해서 나누기 이해하지. 이게 산술평균이야. 숫자에서 하는 평균. 그 다음에 도형에서 하는 평균.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한 변의 길이가 이렇게 한 변의 길이가 한 변의 길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넓이가 x 제곱 파이야.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는 어떻게 되죠? 루트 x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식의 느낌으로 받아주시면 돼요. 너무 깊게 들어가시지 말고 루트 x 제곱이니까 x 이렇게 받아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기하 도형에서의 평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길이 관계가 하나 더 있어서 이 조합평균까지 넣은 거거든. 길이 관계가 하나 더 있는데, 자, 여기서 어떻게 넣을 거냐면요. 길이를, 요 길이. 여기서 다시 수선의 발 이렇게 될 거야. 수선의 발. 주황 색깔 길이. 자, 얘들아, 내가 여기서 각도 하나 잡을 건데, 요 자리를 세타라고 해볼게. 요렇게.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빨간색 길이 분의 노란색 길이지. 빨간색 길이 분의 노란색 길이죠. 요렇게. 맞나? 맞죠?
그 다음에 다시 코사인 세타는 여기 이제 작은 삼각형으로 넘어갈 거거든. 작은 삼각형으로.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y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는 다시 한번 노란색 길이 분의 루트 ab 분의 y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결국에는 y의 길이는 뭐가 되냐면 a 플러스 b 분의 2ab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나? 그럼 이 길이는 다시 얘 y랑 노란색 길이를 비교하면 또 빗변이 노란색이. 그러니까 y가 더 작은 거예요. a 플러스 b 분의 2ab가 더 작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a랑 b랑 동일하게 하면 일로 다 모이겠지. 그러니까 얘도 등호도 성립하게 되는 거지. 이 등호가 성립할 때도 a랑 b랑 같을 때. 이게 조합평균입니다. 조합평균. 조합평균이 자 a분의 1이랑 b분의 1이랑 평균 내는 거예요. 그럼 더해서 나누기 2 하면은 ab분의 2 ab분의 a 뿔 b죠? 다시 이상하다. 평균 내는 거 나누기 2까지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나누기 2가 하면은 2ab분의 a 뿔 b죠? 근데 다시 역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등차 수열 배울 때 조화 수열도 있잖아요. 조화 수열도 교육과정 아닌데 역수가 등차의 수열이에요. 그래서 조화 수열 같은 경우에는 역수가 등차라서 예를 들어서 수열까지 볼 필요는 없긴 한데 뭐 a분의 1 이게 첫 항이라고 해봐. 공차 d라고 해봐. 그럼 더하기 d의 n-1 이렇게 해서 만들거든. 이게 an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든 다음 다시 역수를 한단 말이야. an을 구할 때. 물론 교육과정은 아니지만 뭐 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 조합평균이라 불러요. 역수한 것의 평균은 다시 역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육과정은 아니지만 왜 했냐? 그래도 등식 볼 수 있잖아. 삼각비 사용해서 등식 볼 수 있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 공부하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두 번째 공식을 배웠으니까 암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암기를 해보자. 자, 암기할 때는 공식이야, 이제 진짜. A가 양수고 B가 양수일 때 A 플러스 B는 2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선생님 2분의 A 플러스 B는 루트 AB 아닌가? 2 넘긴 거야. 암기할 때 이렇게 암기하는 게 좀 더 편해. 알겠죠? 그리고 이 등호가 성립할 때 언제야? A랑 B랑 같을 때다.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세 번째 산술기하를 이용하여 최대 최소 구하기. 자, 보세요.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는 2 루트 동그라미 세모다. 이 부등식은 합의 최소가 2 루트 동그라미 세모, 그치? 곱의 최대가 합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언제 성립하냐? 자, 곱을 알고 곱을 알아. 곱을 알고 합의 최소를 구하고 싶을 때. 그쵸? 우와.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합을 알면 거꾸로 가는 거죠. 합을 알고 곱의 최대를 구하고 싶을 때. 근데 이런 최대값이나 최소값은 다 어디서 등장합니까? 다 이 등식에서 등장합니다. 등식에서.
그러니까 동그라미랑 세모랑 같을 때 등장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등장.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다시 곱을 알고 합의 최소를 구하고 싶을 때, 근데 내가 뭐 곱을 뭐 마냥 알게끔 주는 거 아니거든? 근데 형태가 예를 들어서 이게 A분의 B고 이게 B분의 A야. 그럼 곱하면 뭐가 돼? 합은 모르지만 곱했더니 없어졌죠. 1 됐죠. 곱을 알게 돼버렸죠. 그치? 그럼 얘는 미지수가 서로 약분될 때 편하네? 그러면 언제 편하냐면은 미지수의 대각선 꼴일 때 편해. 꼴에서 편하다.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요걸 가지고서는 예제가 여기도 있고 뒤에 쪽까지 있거든요. 풀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자, 예제 한번 볼게요. x가 양수일 때 x 더하기 x분의 4의 최소값을 구해라. 합의 최소로 구하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은 얘들아 봐봐. 미지수의 대각선꼴 확인해야 돼. 오케이? 미지수의 대각선꼴 확인하면 합의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곱을 알면 되지. 곱을 알 수 있잖아. 맞나? 그럼 산술기가 쓰는 거예요.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는 2 루트 동그라미 곱하기 세모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 x 곱하기 x분의 4 들어가면 되니까 여기 결국에는 4가 되는 거죠. 계산값이. 이 최소값이 4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최소가 나올 때는 언제야? 동호 성립할 때 x랑 x분의 4가 같을 때 양수 쪽이니까 2밖에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때 x값. 자, 두 번째 예제. x가 0보다 크다. 요거일 때 x 플러스 x 마이너스 3분의 4의 최소를 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근데 말이야, 얘 같은 경우에는 대각선꼴로 곱하기가 어렵잖아. 그러면 조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조작을 하냐면요, 대각선꼴을 쉽게끔 여기 빼기 3 주고요, 더하기 3 줘버려. 그럼 미지수의 대각선꼴 됐지. 그럼 얘네 둘만 산술기하를 해버리는 거예요. 산술기하 해버리면은 2루트에 동그라미 곱하기 세모, 그 더하기 3 있었으니까 그대로 두셔야죠. 그럼 여기 x 빼기 3 곱하기 x 마이너스 3분의 4 하니까 그냥 2잖아. 계산하면 4 더하기 3이니까 7이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역시 최소가 될 때는 등호를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되겠죠. 미지수의 대각선 배치, 요거의 명심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예제. 얘는 x가 0보다 클 때 x제곱 더하기 3분의 x에 4 최대값을 구해야 돼 이랬죠. 야, 기존 문제는 다른 점이 뭐지? 그래, 계속 최소값 물어봤는데 최대값 됐잖아. 거기서 이상함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들 얘는 번분수를 사용을 해서 x를 분모로 내려버리는 거야. 그러면 1 되고요. x분의 x제곱 더하기 4 되지. 모양 변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 요렇게 한 번, 요렇게 두 번 해버리면은 x 더하기 x분의 4 되죠? 됐죠? 분모에서 산술기가 되죠. 분모에서 아까 계산했으니까 4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계산하면 4보다 크거나 같지. 분모가 최소면 전체 최대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전체 부등호는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최대값이 4분의 1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또 다음 예제. 이번에 조금 특별해. x가 4보다 크거나 같아. x가 4보다 크거나 같을 때 x 더하기 x분의 4의 최소값을 구해라. 선생님, 요즘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이거 최대값 4 아니에요? 최소값? 근데 봐봐. 아까 이거 성립할 때 뭐였지? x가? 2였잖아. 그러니까 얘는 최소값이 안 된다고. 2에서 발생 못 한단 말이야.
그럼 이런 거 어떻게 푸냐? 이런 거 문제로 나올 확률이 너무 적지만 그래도 우리가 인지만 하면 우리가 유리함수에 대한 생각을 좀 하시면 되거든요. 자, 아이고. 좌표 평면에서 x분의 4는 요래요래 생겼지. 유리함수. 그치? 거기다 x를 더하는 거야. 쉽게 이렇게 생각하자. x에다가 x분의 4를 더해. 요걸 더해. 그럼 얘 위로 올라간다고. 양수 쪽만 먼저 봐봐. 이 곡선이 여기 위로 올라간다고. 더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점근선 이거 따라가다가 여기 따라가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반대 대칭적으로 이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배웠던 산술기하, x가 양수일 때 판단했던 이 산술기하의 최소값인 2가 어디서 발생하는 거냐면은 여기서 2일 때 요 값 4가 나오는 거야. 됐나? 오케이? 근데 얘는 4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잖아. 그 제한 조건이 4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거기부터는 무조건 증가함수라고. 그러니까 뭐 대입했을 때가 제일 최소값이야? 4 대입했을 때가 제일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4 대입하면 얼마 나오죠? 5 나오죠? 5가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거는 그냥 대입하면 끝나는 문제야. 근데 문제로서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적지만 그래도 산술기하 기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공부하는 데는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다음 예제 볼게요. 자, 얘도 둘 다 양수일 때 a 더하기 b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얘 최소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자, 그러면 얘는 풀이를 두 가지를 해볼 건데 첫 번째 풀이 전개 해볼 거예요. 전개. 그럼 전개하면 이거 a랑 a분의 1이니까 1 더하기 요거랑 요거 만나면 b분의 a 이렇게 만나면 a분의 b 이렇게 만나면은 1이죠? 그치? 그러니까 산술기하를 얘랑 산술기하는 거야. 그럼 2 루트 얘 동그라미 세모 나머지 숫자 1이니까 2까지. 그래서 a 아이고 뭐 상관없는데 수수대로 쓸게. 동그라미 잘 동그라미 할게요. b분의 a 곱하기 a분의 p 들어가게끔. 그럼 최소값이 4 이렇게 나오겠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풀이 두 번째. 이번엔 각각 해볼 거예요. 각각. 자, a 플러스 b의 산술기하는 2루트 ab이고요.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의 산술기하는 2루트 a b분의 1입니다.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곱하기로 되어 있으니 곱할 거야. 곱해버리면 좌변을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형태가 나오죠. 우변은 2, 4 되고요. 이거 곱하면 없어지고요. 최소값 역시 4 똑같이 나왔네. 그치? 맞나? 그럼 여러분들 맨 마지막 예제 이렇게 한번 두 가지로 풀어보세요. 다시 풀어보세요. 자, 봐봐. 전개를 하면요. 이거 1이고 이거 5니까 한 번에 쓸게요. 5 플러스 a분의 b 플러스 b분의 4a야. 산술기하 쳐버리면은 5는 그대로 있고요. 요거 두 개 쳐버리면은 뭐가 되냐면은 2 루트에 동그라미 곱하기 세모 a분의 b 곱하기 b분의 4a야. 이거 2로 나오니까 9가 되겠네. 그치? 각각 해버리면은 a 플러스 b가 2루트 ab a분의 1 플러스 b분의 4가 2루트 ab분의 4 곱해버리면 좌변은 그대로 잘 있고 우변은 요거 4에다가 요거 없어지고 또 요거 2로 나오니까 8 이렇게 돼버리겠네요. 뭐 이상한데? 야, 얘는 9고 얘는 8이야. 안 맞잖아. 뭐가 맞는 거야? 왜 이래? 잘 풀었는데. 그치? 잘 풀었는데 뭔가 이상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보세요.
얘는 똑같았잖아. 얘는 등호가 성립할 때가 언제냐면은 A랑 B랑 같을 때야. 얘가 성립할 때는 A분의 1이랑 B분의 1이랑 같을 때야. 그러니까 얘네들이가 논리관계가 맞아. 그치? 근데 여기 볼까? 이거 등호가 성립할 때는 A가 B랑 같을 때고 요거는 A분의 1이랑 B분의 4랑 같을 때야. 이거 중에 같이 성립하는 숫자 있어? 없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최소값을 만드는 A, B 값이 다르기 때문에 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동일한 A, B 가지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문제는 동일한 A, B로 물어본 건데.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각각 하는 풀이를 지향하셔야 돼요. 이 문제는 전개하는 풀이를 지향해서 푸시면 됩니다. 괜히 꼼수 부리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편하거든, 이게. 더 편하거든, 각각 하는 게. 전개 안 해도 되고. 알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형 세 번째 삼각 부등식 요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삼각 부등식은 1번 자,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 얘는 절대값 x 더하기 y보다 크거나 같다. 이 부등식을 우리는 삼각 부등식이라 불러요. 자, 요거는 어떻게 증명할 거냐면은, 자, 절대값 다 양수잖아, 얘네들이. 다 양수기 때문에 양변을 제곱을 해도 부등호 방향의 변화가 없죠. 여기 제곱하고 여기 제곱해도 부등호 방향의 변화 없죠. 그치? 그럼 얘는 절대값 제곱은 그냥 제곱이랑 똑같으니까 x제곱 더하기 2배, 절대값의 곱은 한 번에 곱으로 써도 되니까 얘는 이거 그냥 제곱이랑 똑같죠.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이것도 당연히 위에서 아래로 가는데 필요 충분 조건이고요. 그러면 얘는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되고요. 그 후에 곱해도 상관없잖아요. 절대값 xy가 xy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절대부등식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거꾸로 올라가면 얘 나오는 거죠.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이렇게 증명하는 겁니다. 이게 삼각부등식이 이름이 트라이앵글 인 이퀄리티 이렇게 해가지고 삼각형의 세 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한 변, 두 변을 하면은 가장 긴 변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데 같을 때는 언제 되면은 얘네가 일렬로 놓일 때 x 길이, y 길이 이렇게 일렬로 놓일 때가 같을 때거든.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알겠죠? 얘가 가장 긴 변 맞잖아. 그 다음 짧은 변이 될 거 아니야. 두 개 더 했으니까 얘들은 양수 쪽에서. 그치?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2번. 2번은 좀 대빵 어려워요. 다음을 만족시킬 때 AB 더하기 XY의 범위를 구하여라 이랬잖아. 이건 여러분들 풀라고 해도 잘 풀기가 힘들어요. 1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 다음에 9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러면 얘는 산술기하 써버리면요. 자, 2 루트 A제곱 B제곱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AB가 실수기 때문에 우리가 엄밀하게 못 쓰거든요. 그냥 AB로 이렇게 나와줘야 되고, 절대값 씌워서. 실수기 때문에 양수라고 안 했잖아. 얘도 그럼 마찬가지야. 2루트 x제곱 y제곱이니까 이 절대값 x, y 이렇게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럼 AB 더하기 x, y의 범위를 구하여야 되겠잖아.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더하는 거예요. 절대값끼리. 그러니까 절대값 AB는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고, 절대값 x, y는 2분의 9보다 작거나 같은 거 아니야? 얘네들을 더해버리면은 절대값 AB
더하기 절대값 xy는 그 더하면 5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그죠? 삼각부등식에 의하면 여기 삼각부등식 얘네들이 각각 절대값으로 더한 거는 항상 얘네들의 전체 절대값 씌운 것보다 크거나 같지. 그럼 이제 내가 요거랑 요거의 부등식을 해결할 수가 있죠. 이렇게 풀어버리면은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범위를 구하여라라고 하면 이렇게 범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5번째 절대부등식의 유형 4번 코시 슈바르츠.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자, 실수 AB, XY에 대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AX 플러스 BY의 제곱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자, 보세요. 암기하는 거 되게 쉬워요. 개수끼리 제곱제곱 해서 더하는 거야. 개수끼리.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미지수끼리 더해서 곱하는 거야. 그래서 곱하는 거야, 둘이. 이게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에요. 증명은요, 한 번 해주긴 할 건데, 진짜 쓸데없어요. 진짜 쓸데없어요. 안 써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한번 봐요. 자, 임의의 실수 t에 대하여 임의의 실수 t에 대하여 자, 절대부등식을 하나 써볼게요. at 플러스 x의 제곱 더하기 bt 플러스 y의 제곱. 얘는 절대부등식이니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쵸? 맞아요? 현준이 괜찮아? 네. 그럼 전개에서 t에 대한 내림차순을 쓸 거거든?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에 t제곱 있죠? 그 다음에 2에 ax 더하기 by t 있죠?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있죠? 괜찮나? 그러면 얘가 0이 아닐 때 아래로 볼록한 이차 함수가, 왜냐면 0보다 크거나 같은데 0이 아니면 아래로 볼록한 이차 함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은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ax 더하기 by의 제곱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되겠죠. 끝났죠? 요거 하면 요거 나오잖아, 위에 거. 요거. 그치? 요거 넘기면 나오잖아. 그럼 이때 등호는 언제 성립해? 이등호가 2등호잖아. 이거 0될 때는 t가 뭐일 때요? 마이너스 a분의 x일 때. 요거는 t가 마이너스 b분의 y일 때. 마이너스 없애는 거야. 그래서 이 등호가 성립할 때는 요거 그냥 개수 이렇게 밑으로 내려버리세요. a분의 x랑 b분의 y랑 같을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괜찮죠? 이번에는 3개짜리 한번 해볼게요. 3개짜리. 3개짜리 그냥 한번 보고 그냥 암기하시면 돼요. a제곱 원리가 똑같아요. 이걸로 하지 말고 뒤에서부터 와볼까? 쓰기는 저렇게 쓸 건데 ax by 플러스 cz의 제곱. 그러면은 개수끼리 a제곱 b제곱 c제곱. 그 다음에 문자끼리 x제곱 y제곱 z제곱. 그 다음에 등호가 성립할 때는 색깔을 바꿨네. 역시 a분의 x랑 b분의 y랑 c분의 z랑 같을 때예요. 3개짜리 그냥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오케이. 자, 예제 한번 풀어보시죠. 가자. 이게 진짜 어려워요. 일반적인 코시 슈바르츠를 단순 적용하는 게 아니거든. 요 예제가
자, x제곱 더하기 2y제곱이 1이야. 그랬을 때 x 더하기 y 최대값을 구하세요 이랬잖아.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최대 최소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할 게 몇 개 없거든요. 첫 번째, 여지껏 배운 거. 첫 번째, 완전 제곱식 쓰는 거. 거기서 최대 최소 나오지. 절대 부등식 때문에. 그치? 두 번째, 산술기야. 부등식 만들 수 있죠. 세 번째, 코시-슈바르츠. 이렇게 세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자, 여기 상태에서 내가 완전 제곱식을 쓸 수 있는 뭐 관계식이 있냐? 없거든. 두 번째, 산술기 할 수 있냐? 곱을 내가 알 수 있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코시-슈바르츠를 시도를 하는데, 왜냐면 1차의 최대 최소를 물어봤고 그 다음에 2차들의 관계식을 줬으니까 코시-슈바르츠의 역할이 제일 크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는 코시-슈바르츠는 여기서 이렇게 가야 정상이란 말이야. x 더하기 y의 제곱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가는 게 내가 아는 코시-슈바르츠의 형태인데 관계식의 제곱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괜찮아? 그러면 이 관계식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 형태를 변형해서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가야 되는 거냐면은 얘를 볼 때 이렇게 보는 거야. 이게 x제곱 더하기 2y잖아요. 루트 2y의 제곱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x 더하기 y를 변형하는데 어떻게 변형하냐면은 x 더하기 루트 2y를 쓰면 나는 저걸 코시-슈바르츠 형태로 쓸 수 있다. 근데 여기는 1이잖아. 여기다 루트 2분의 1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x 더하기 y죠. 그럼 얘는 코시-슈바르츠 쓰기를 개수가 1 있고 루트 2분의 1 이게 개수들이야. 그러면은 1의 제곱 더하기 루트 2분의 1의 제곱 에다가 요거 x제곱에다가 루트 2y의 제곱 하면 결국에는 x제곱 더하기 2y의 제곱이 되겠죠. 이건 내가 아는 1이고 요건 계산을 가능한 2분의 3이니까 됐나? 여기 xy고 따라서 x 더하기 y는 루트 2분의 3 그러니까 2분의 루트 6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2분의 루트 6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지. 알겠습니까? 코시-슈바르츠 중에서도 좀 어려운 파트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최대값은 2분의 루트 6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이제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입니다. 함수. 마지막 단원입니다. 대단원으로 마지막 단원.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하고 집합 명제하고 마지막 단원. 함수입니다. 함수. 아직도 필기에서 못 벗어났구나. 이게 내가 요즘에 여행도 많이 다니고 좀 행복하다라는 느낌을 일상에서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일상에 행복한 부분들이 되게 많이 보여요. 그냥 내가 지금 이렇게 숨쉬고 살아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행복한 거지. 너무 종교적인가요? 근데 어른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이고 학생 때가 좋았지. 공부할 때가 제일 편해.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 또 대학에 가면은 대학생 때가 제일 좋아. 제일 편해. 이런 얘기도 하고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본인들도 다 겪었으면서 그때 그 시절이 제일 좋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한편 이런 생각도 해봐. 인생을 역순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은 역순으로 살면 제일 좋은 시절로 계속 가는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그 어렸던 시절도 이미 그 좋은 시절이 이제 다가올 걸 알면서 얼마나 설렐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봐요. 역순으로 인생을 살아간다. 무슨 말이 하고 싶냐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지나왔던 과거들은 꽤나 행복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시간들도 행복한 시간이라 생각하면서 공부하세요. 좀 짜증날 수 있어요. 아, 이게 뭐가 행복해. 정말 짜증나게 맨날 하루 종일 앉아서 공부하는데. 근데 지나고 나면 그게 행복하대. 여러분들은 아직 그 뒷 삶을 안 살아봤으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이 순간이 행복한 순간이래. 그래서 아, 좋은 순간이구나. 인생에서 꽤 괜찮은 순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막단원, 함수 출발해볼까요? 함수의 정의부터 가보도록 합시다. 우리 함수는 뭐 중학교 때부터 배워왔기 때문에 엄청 어렵게 다가오진 않을 거예요. 근데 새로운 함수들의 정의를 좀 하면서 좀 정립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엄청 어렵게 다가오진 않을 거예요. 집합명제처럼 완전 파트가 다르거나 도형의 방정식처럼 완전 다르거나 이러진 않으니까. 자, 정의를 하기 위해서 일단 대응부터. 대응. 자, 대응이 뭐냐. 집합 X의 원소에 집합 Y의 원소를 짝지어주는 것을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대응이라 하고, 이때 집합 X의 원소 X가 집합 Y의 원소 Y에 짝지어지면 X가 Y에 대응한다고 한다. 기호로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좀 어려운 말이네요. 그죠? 집합 나오고 원소 나오고. 자, 집합 X가 있어요. 여기 안에 원소가 X가 있어요. 스몰 X. 집합 Y가 있어요. 원소 Y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원소를 여기에다 짝을 지어준대요. 이렇게. 짝을. 이 상황 자체를 대응이라고 한대요.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함수. 함수는 두 집합에 대해서, 두 집합 이렇게 있죠. X의 각 원소에 집합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할 때, 대응이란 말 또 나오네요. 근데 오직 하나만 대응한대. 그 대응을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함수라고 한대요. 그럼 자, 볼게요. 무슨 말이냐면은 집합 XY의 대응인데 X의 각 원소에 집합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만 대응해야 돼. 자, 1, 2, 3이 있고요. ABC가 있다고 해봅시다. 1이 A에 대응되고 여기에 원소가 각 하나씩만 대응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는 이걸 함수라고 부르면 돼요. 기호로는 뭐 이게 함수 F라면은 F가 X에서 Y로 가는 함수다. 이런 식으로 뭐 하면 돼. 자, 몇 개 더 해볼까? Y가 A, B, C. 이번에는 이렇게 가볼게. 1이 A 가는데 2가 B 가고 3이 B 가는 거야. 이것도 함수가 되냐? 여기서 얘가 3이 오직 하나에 했잖아. 2가 오직 하나에 했잖아. 1이 오직 하나에 했잖아. 그럼 함수가 되는 거예요. 정의대로 대입을 시켜버리면. 쉽게 이렇게 생각해봐. 이거 소개팅이야. 미팅이 나갔는데 얘가 남자고요. 얘가 여자예요. 남자가 여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남자는 한 명당 하나씩 찍는 거예요. 근데 여기 얘가 약간 이뻐. 얘가 이쁘게 생겼어. 그럼 두 명의 남자가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있는데, 자, 이렇게 해볼게요.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3번 이 남자가 B란 여자가 이쁜데 C란 여자도 마음에 들어. 이거 미팅 가서 이 짓 하면 개 털려 안 털려요? 개 털리죠? 안 나가봤어도 알죠? 자, 선생님도 미팅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야, 이거 나는 세상 아까운 경험이라 생각해요. 여러분들 대학 가서 미팅의 기회가 주어지면은 뭐 그런 걸 뭘 해요. 쑥스러워요. 하지 말고 해보세요. 그냥 경험 삼아서. 나도 약간 고리타분한 성격이 좀 있어가지고 미팅 같은 거 안 한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 그래서 막 뭐 기회가 안 와. 난 안 한다. 이랬거든요. 근데 미팅에 가서 뭐 좋은 여자를 만나든 뭐 좋은 친구를 만나든 아니면은 뭐 안 좋게 끝날 수도 있고 그걸 다 떠나서 그거 자체가 경험이다 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미팅 안 나가봐서 이 함수를 이렇게 설명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 자, 어쨌든 남자가 여자 둘 선택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거는 함수가 아닌 거야. 알겠어? 나머지는 함수가 됩니다. 알겠죠? 이런 것도 하나만 더 해볼까? 너무 이쪽에다 쭉쭉쭉 쓰고 있는데 쓴 김에 좀 쓰자.
자, 미팅에 나갔는데 얘는 얘를 찍었어. 얘는 얘를 찍었어. 3번 얘는 야, 난 진짜 마음에 드는 데 없는데? 나 안 찍을래. 야, 이거 개매너예요, 이거. 미팅에서 찍어줘야 되거든요, 어떻게든. 안 찍을래, 이거 개매너예요. 이런 거 함수가 안 됩니다. 무조건 X에 있는 원소가 이쪽에 대응이 돼야 돼요. 하나씩만. 화살표 한 번만 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함수입니다. 자, 그 다음 큰 2번을 가면 함수의 표현법 있죠? 함수를 표현한다. 함수의 표현법 보도록 해볼게요. 1번 대응관계. 선생님이 방금 했던 것들 있잖아. 요게 대응관계야. 그래서 x가 뭐 1, 2, 3 이렇게 있었고요. y의 집합의 원소가 뭐 1, 2, 3 있었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주는 거, 함수를. 이게 함수 f다. 이 대응관계 자체를 함수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자, 두 번째.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식. 지금 여기 있는 걸 식으로 한번 해볼까? fx는 자, x 플러스 1. 1에서 1 더하면 2 돼. 2에서 1 더하면 3 되잖아요. 그러니까 x가 2랑 3일 때.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 x가 1일 때. 이렇게 하면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죠? 3번. 순서상. 자, 요거 1 넣으면 2죠. x가 1일 때 y는 2다. 1,2. 그 다음에 2,3. 3,1. 이렇게. 순서의 쌍이다. 됐나요? 그 다음 네 번째. 그래프. 자, 이거 좀 세 가지로 표현해 볼게. 첫 번째. 그래프. 또 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프의 정의도 여러분들 그래프 하면 그림만 생각하잖아. 사실 엄밀한 정의는 집합이에요. 그래프란 집합은 G라고 쓰면 x, y 바 x, y 바 x는 집합 x에 있고 y는 집합 y에 있고 이들의 대응관계는 y는 fx다. 이렇게 주는 게 그래프의 정의입니다. 알겠나요? 그럼 지금은 우리가 본 이 그래프는 집합의 순서상이 1,2, 2,3, 3,1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됐어? 괜찮니? 자, 그 다음 두 번째, 얘를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그래프 좌표평면에 도식을 시키는 거죠. 자, 1, 2, 1, 2, 3 여기 2,3 여기 3,1 여기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넘어가지 말고 거기다가 필기를 조금 더 할 거예요. 자, 우리는 집합 X의 원소가 집합 Y에 원소에 하나도 빠짐없이 대응되는 것 하나씩 해가지고 그것을 함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X가 여기에 대응돼서 누군가가 나왔어. 그걸 우리는 함수값 fx라고 하지. 맞니? 그래서 이 정의역에 대해서 이 y값 전체가 다 선택받는 게 아니라 일부 선택받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일부 선택받는 애들. 이런 애들을 우리는 함수값이라고 하죠. 함수값. 그거의 이름을 치역이라고 부릅니다. 치역. 치역.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값이야. 함수값. 함수값들. 그러니까 치역의 정의는 엄밀하게 뭐냐면 fx 바 x가 x 이렇게 들은 게 치역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y값들 중에서 x들한테 선택받은 자들 이들을 치역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원조 친구들. 원래 여기 x들을 뭐라 부르냐면은 정의역이라고 불러요. 정의역. 여기에 있는 모든 원소들 다 모아놓은 집합이 정의역이고요. 이거를 공역이라고 부릅니다. 공역.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y는 fx가 있었다고 해보자. 자,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가 지금 공역이야. 실수 전체가 공역이야. 공역. 내가 여기서 정의역을 한정시켜 볼게. 정의역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한정시켜 볼게요. 요만큼. 괜찮아? 요게 정의역.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함수값들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에 해당하는 함수값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이잖아요. 그쵸? 전체가 다 될 수는 없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이잖아. 함수값들이. 맞나? 이 선택받은 애들, 얘네들을 우리는 치역이라고 부르는 거야. 괜찮아? 그럼 치역은 공역의 부분집합이겠죠. 부분집합. 오케이? 그러니까 전체 중에 선택받은 자들이니까 무조건 부분집합이죠. 같을 수도 있겠죠. 다 선택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부분집합인 거죠. 됐나? 다음 세 번째. 넘어가서 함수의 상등. 상등, 함수의 상등. 넘어가서 예은이 안 넘어가네. 자, 상등이란 얘기는요, 함수가 같다, 등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함수가 같을 때 언제 같냐? 자, 쉽게 얘기해서 식이 같다? 등호니까 식이 같으면은 등호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데 뭐 엄밀하게 따지면 이렇게 식만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함수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이 필요하거든. 함수의 정의로부터 접근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함수 f랑 g랑 같다라고 얘기하는 건 1번 위에다 썼어요. 1번 위에다가. 1번이랑 그 제목이랑 사이에 장소 있죠. 얘가 같으려면은 필요충분 조건으로 두 가지 만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 f, 함수 f의 정의역이랑 함수 g의 정의역이랑 둘이 같아야 합니다. 둘이 같아야지만 일단 함수가 같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1이 있는데 얘는 1이 없어. 그러면 그거에 대한 함수값이 없잖아. 그치? 1에 대한 함수값이 얘는 없을 거 아니야. 오케이? 두 번째, 그 각각의 원소들에 대해서 함수값이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의역의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우리 배웠죠? 명제에서 이런 거 모든 이런 표현 배웠죠? fx랑 gx랑 같아야 한다. 모든 x에 대해서 다 같아야 된다고. 알겠어? 쉽게 얘기해서 정의역 같다, 함수값 같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만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정의역 같다, 함수값 같다. 알겠나? 그리고 나서 동그라미 1번을 해보면 거기 보시면은 아무것도 없네요. x가 마이너스 1, 0, 1이야, 정의역이. 그 다음 공역이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서 fx는 x제곱이라고 해볼게요. 여러분은 원래 fx는 x제곱은 어떻게 그리죠? 원래는 이런 식으로 그리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정의역이 마이너스 1, 0밖에 없어. 그럼 마이너스 1에 대한 대응이 뭐죠? 제곱하면 1이죠. 0에 대한 대응도 0이죠. 1에 대한 대응이 1이죠. 그럼 0은 0, 1은 1, 마이너스 1은 역시 1. 이렇게 함수가 이렇게 되는 거야. f는 요거 3개인 거야. 점 3개. 알겠나? 그 다음에
gx는 절대값 x라고 해볼게. 절대값 x는 어떻게 생겨요? 이렇게 생깁니다. 그죠? 그럼 실수상에서는 x제곱이랑 절대값 x랑 같은 함수는 아니지. 근데 정의역을 이렇게 한정해버리면 마이너스 1은 1 나오고 0은 0 나오고 1은 1 나오고 여기서도 표현하면은 여기 색칠되고요. 여기 색칠되고요. 여기 색칠되죠. 모든 정의역에 대해 함수가 다 똑같지. 그러면 이 정의역 안에서는 두 개의 함수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 식이 같다고 해서 함수가 항상 같은 게 아니라고. 알겠습니까? 정의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함수 fx는 x세제곱이고 gx는 x야. 거기서 둘이 같다가 성립하기 위한 정의역의 집합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 이거 몇 개야? 생각해보면 몇 개야? 생각해서 얘기해봐. 정의역의 집합의 개수 몇 개예요? 몇 개예요? 어? 한 개? 한 개? 두 개? 왜 그래? 몇 개야? 하윤이 몇 개야? 다 틀렸어. 얘들아, 여러분들은 뭐 한 거예요 지금? x세제곱이랑 x가 같은 정의역의 개수 원소의 개수를 구한 거예요. 전체 가능한 거. 등호가 성립하려면 당연히 x가 마이너스 1, 0, 1에 성립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3개라고 한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게 성립하기 위한 정의역의 집합의 개수라 그랬죠. 그럼 만약에 정의역이 이렇게 생겼어. 그럼 얘네들 같아 안 같아? 같잖아.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1이랑 같잖아. 그치? 만약에 마이너스 1, 1이야. 같잖아. 맞냐? 그러니까 얘는 진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 아니, 다시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공집합 빼고요. 알겠습니까? 결국에는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 7개가 정답인 거죠. 문제 잘 읽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정의역의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 맞는 거지.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잠깐 5분만 쉬고 이어서 함수의 상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네 번째 1대1 함수요. 1대1 함수. 자, 1대1 함수는 어떤 걸 1대1 함수로 하냐.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정의가, 근데 읽으면 솔직히 조금 알아듣기 힘들거든.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정의역의 임의의 원소 아무거나 2개 뽑았을 때 2개의 x1, x2에 대해서 x1과 x2가 달라. 이것이면 fx1과 fx2가 다를 때 이러면 우리는 1대1 함수라고 얘기를 한대. 쉽게 얘기해서 얘는 그냥 단순히 읽을 때는 x1,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르다 이렇게 읽는 건데 전체 집합에서 보면요 이렇게 해석하면 편하거든요. 정의역의 원소가 다르면 그러니까 아무거나 2개 뽑은 거잖아. 그러니까 정의역의 원소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함수값이 다르죠. 그치? 함수값이 서로 다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 2, 3 여기도 뭐 1, 2, 3, 4 이렇게 있었다고 해봐요. 정의역의 원소가 다 다르죠. 그러면 얘네들 다 달라야 돼. 그러니까 미팅을 가서 뽑은 사람 못 뽑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이거 같다. 얘는 이거 같고 얘는 둘 중에 하나. 뭐 얘 같고 이렇게 되는 게 1대1 함수예요. 알겠습니까? 자, 항상 원명제가 성립하면은 따라오는 놈이 있죠. 삼거시를 따라오는 놈. 대우명제죠. 대우명제는 자, 얘 부정이니까 결론은 부정이니까 같겠죠.
이것이면 얘도 부정이니까 같다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함수값이 같으면 정의역이 같다. 뭐 단순히 직관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좀 더 풍부한 해석은요. 특정한 함수값을 만드는 x는 이거랑 이거 똑같다는 얘기는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다 이렇게 해석하면 편해요. 특정한 함수값을 만드는 x값은 오직 하나다. 대우명제도 당연히 성립하겠죠. 그죠? 함수값이 어떻게 나타나요? 응? 함수값이 어떻게 나타나요? F1이랑 같잖아. 항상 같잖아. 근데 1대1이어야 되는 건데. 응? 이거 대우명제인데?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함수값이 2랑 2야. 얘를 만드는 거는 1밖에 없다. 이런 얘기야. 하나밖에 못 만든다. 라는 얘기야. 알겠지? 2를 만드는 거 하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여기서 영명제. 이게 이렇게 온 거잖아요. 그 이렇게 오는 거는 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맞습니다. 참입니다. 함수. 정의역이 같으면 당연히 함수가 같잖아. 1이면 1이랑 같으면 함수값이 F1이랑 같잖아요. 그죠? 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함수는 하나밖에 선택 안 하니까. 정의역 하나가 오직 하나의 원소에밖에 대응할 수 없으니까. 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참입니다. 역은요. 알겠죠? 그래서 대우명제까지도 알아놓으시고 선생님이 써준 이런 풍부한 해석까지도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넘어갈게요. 자, F가 실수로 대응하는 함수야. 실수는 리얼 넘버 해가지고 이렇게 대문자로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집합을.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 거예요. 4가지 함수를 그릴 건데 여러분들 여러분들 위에서 미리 칸을 짜놔야겠어. 여러분들 필기 진짜 못해. 가만 보면 진짜 못해 필기. 자, 4가지 함수의 판을 짤게요. 이렇게 생겼어. 뭘 물어볼 거냐면은 1대1 함수니 물어볼 거예요. 1대1 함수니 이거 4개 다 판단해 보세요. 1대1 함수인지 4개 모두 판단해 보세요. 맞아요? 왜요? 자, 보세요. 같은 함수값을 만든 x가 오직 하나여야 되는데 몇 개야? 2개지. 맞냐? 그래서 얘는 하나에 2개가 대응되잖아.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1대1 함수의 판단 요소에서 실수에서는요. 얘 판단 요소 y는 k를 그려서 k와 한 점에서 만나야 된다. 알겠습니까? y는 k와 한 점에서 만난다. 이번에는 그래프를 이렇게 줘볼 거야. 얘는 1대1 함수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어요? 네. 계속 한 점에서 만나잖아. 어딜 봐도 y는 k를 어딜 봐도 한 점에서 만나잖아. 얘는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렇게 생기네. 됩니까? 되죠. 그러니까 항상 증가하거나 항상 감소하는 친구는요 1대1 함수가 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이런 함수, 점근선을 가진 함수야. 지수함수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1대1 함수 될 수 있어요? 안 돼요? 왜요? 한 점에서 만나잖아. y는 k 걷을 때. 그치? 정의역에 대한 함수값이 다 하나씩만 만나잖아. 정의역에 대한 함수값이. 그래도 되는 거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넘어가서 다섯 번째 가보도록 할게요. 1대1 대응 한번 봐볼게요. 1대1 대응. 자, 1대1 대응은 여기다가 저걸 지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자, (1대1) 대응은요, 정의가 두 가지 만족해야 돼. 저기가 첫 번째로 함수가 1대1 함수는 무조건 다 만족시켜야 돼요. 1대1 함수 상태에서 한 가지 조건이 추가가 돼. 치역이랑 공역이랑 똑같아야 돼요.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여야 돼요.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 알겠습니까? 네,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x가 1, 2, 3이고 y가 1, 2, 3, 4야. 대응을 주는데 1, 2가 3, 뭐 3이 2가 됐어. 이게 1대1 함수는 맞죠? 그쵸? 1대1 함수는 되지. 근데 1대1 대응은 되냐? 이거 안 되는 거야. 왜? 얘가 남았잖아. 치역은 1, 2, 3인데 공역은 1, 2, 3, 4잖아. 그래서 1대1 대응이 안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뭐 4, 5, 6 얘가 이렇게 주고 뭐 이렇게 줬다. 이거는 1대1 함수 돼요? 되죠? 1대1 대응 돼요? 되죠? 둘 다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얘는 치역이 4, 5, 6 공역도 4, 5, 6 알겠나요? 네. 자, 동그라미 2번. 자, 동그라미 2번. 나올 것 같긴 한데, 여기도 조그맣게 쓸게요. x가 1, 2, 3, 땡땡땡, n까지. y가 1, 2, 3, 땡땡땡, n까지. 자, 1대1 대응이 되려면 n개가 있으면 여기도 몇 개 있어야 돼? n개가 있어야 돼. 내가 말하고 싶은 이 땡땡땡 n은 뭐냐면, 유한집합을 의미하는 거야. 유한집합. 유한집합. 오케이? 유한집합에서 는 정의역의 개수랑 공역의 개수랑 치역의 개수가 모두 똑같아야 1대1 대응이 완성될 수 있다. 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오케이. 3번. 3번은 뭐라 적을 거냐면은 역함수의 존재 조건이라 적을 거거든요. 역함수의 존재 조건. 근데 역함수 우리 아직 안 배웠잖아. 그래서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역함수 배운 다음에 다시 돌아올 거예요. 역함수를 배운 다음에 다시 돌아올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은 여러분들 요거 한번 봅시다. 다시 앞쪽으로 한 칸 돌아와 보세요. 앞쪽으로. 앞쪽으로 한 칸 돌아와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1대1 함수를 내가 판단을 했잖아. 그래서 안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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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고였잖아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뭘 판단해 보냐면요. 1대1 대응이 되니? 판단해 보세요. 하연아 잠깐 일시정지 해줄래? 자, 판단을 해보면 1대1 대응이라고 하면 1대1 함수가 안 되는 1대1 대응이 될 수 있어요? 없죠. 이거 X. 그 다음 얘는 1대1 대응이 될 수 있나요? 보세요. 공역은 이게 다가 공역이란 말이야. 공역. 실수해서 실수로 보내니까.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는 1대1 그 대응이 되려면은 1대1 함수는 되니까 치역이랑 공역이랑 다 똑같아야 돼. 그럼 치역도 실수에 집합돼야 되는데 치역이 지금 X에 대해서 다 닿죠? 여기 다 닿죠? 다 닿아요. X에 대해서 다 닿아요. 다 닿아요. 꽉꽉 메꿔요. 그러니까 얘는 1대1 대응이 되는 거죠. 이거 되는 거죠. 얘는요? 안 됩니다. 그죠? 근데 얘는 되는 방법이 있어요. 만약에 F를 자연수, 아이고, 실수해서 양수의 집합으로 보낸다? Y는 양수 집합으로 보내. 그럼 다 닿지?
그치? 그러니까 이때는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지수함수가 역함수를 가지는 게 얘가 로그함수 되잖아요. 지수함수 역함수가. 이렇게 공역을 한정해버리면 공역을 축소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면 1대1 대응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넘어가서요. 52쪽에 항등함수, 상수함수까지 하고 마무리 질게요. 자, 항등함수. 항등함수. 항등함수는요, 정의가 이래. 이거 저 지우지 말걸, 정의. 아깝다. 정의가 이래요. x에서 x로 간 함수인데요. f가 항상 x에서 x로 간 함수인데 1 나오면 1 나오고 2 나오고 2 나오고 이렇게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아이들 지도서 가르치는 거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이게 함수인데 내가 여기 x를 집어넣었어. 나올 때 x로 나오는 거. 이게 항등함수예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쉽게 하는 거는 그 fx는 x인 거 1 넣으면 1이고 y는 x면 1이고 2 넣으면 2 나오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게 항등함수예요. 알겠습니까? 공역이랑 제곱이 같아요. 이게 같아야 돼. 왜냐하면 이거가 똑같은 게 나와야 되니까. 알겠지? 완전 똑같아야 돼. 얘는 x랑 y랑 그냥 똑같은 집합 가지고만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2번에서 fx는 x만 항등함수인 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자, 무슨 말이냐면요. x를 -1, 0, 1이라고 하고 -1, 0, 1이라고 할게요. 정의역을 이렇게 한정을 시키면은 자, gx라고 할게요. gx가 내가 뭐라고 해볼 거냐면은 x세제곱이라고 할 거야. 이거 항등함수니? 라고 물어보면은 실수해서는 아니거든. 근데 이거 -1 대입하면 이거 나오고 0 대입하면 0 나오고 1 대입하면 1 나오거든. 그러니까 항등함수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gx 하나 더 해볼까? hx. 이번에는 함수를 x 7제곱이라고 해볼게. 얘도 항등함수 되는 거죠. 맞나요? 땡땡땡. 그렇게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정의역이 유한집합일 때는 정의역이 유한집합일 때는요, 항등함수가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무한히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정의역이 무한집합, 실수로 내가 잡아볼게. 그러면은 딱 하나밖에 없어. 뭐 fx는 x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쵸? 이거밖에 없겠죠? 다 일일이 대응돼야 되니까. 그 다음 마지막 상수함수. 상수함수 여러분들 뭐 잘 알고 있죠? 하나로만 대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팅을 나갔는데 퀸카가 있는 거예요. 퀸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fx가 x값에 관계없이 한 놈만 나오는 거. 이런 걸 우리는 상수함수라고 해요. 컨스탄트의 약자죠. 그래서 C를 많이 쓰죠. 그래서 얘네 형태가 x가 -1, 0, 1, 뭐 y가 뭐 -1, 0, 1 있으면은 한 놈으로만 가는 거야. 한 놈으로만. 얘가 인기 짱이야. 얘로만 다 몰표야. 요게 상수함수다. 그래서 우리가 접해 평면에서도 보면 상수함수는 일자로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는. 알겠습니까? 네,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